어느 날 친구처럼 언니처럼 다정하게 웃으며 제게 다가온 그녀.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건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 이야기만 집요하게 묻던 그녀. 그리고 남편과 오가는 수상한 눈빛. 둘 사이에 감춰진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낯선 얼굴인데 헬스장에 처음 등록한 날 위축되어 있는 저에게 운동복 차림의 한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짙게 올린 눈썹, 단정한 묶은 머리, 땀에 젖은 얼굴인데도 어쩐지 화사했습니다. 네, 오늘 등록했어요. 초보예요. 제가 머쓱하게 대답하자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미란이에요. 반가워요.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그녀는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제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 스트레칭 자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시작부터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결혼은 하셨어요? 네, 늦게 했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이혼했어요. 아이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남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평범해요. 회사 다니고. 처음엔 그냥 수다 좋아하는 언니인가 싶었습니다. 말이 많아서 좀 귀찮긴 했지만 그래도 첫날이라 어색했는데 옆에 있어줘서 고마운 마음이 컸죠. 그리고 다음 날 서윤 씨 왔어요? 갑자기 운동 시작해서 아프진 않아요? 네, 뭐 괜찮아요. 다행이다. 나는 어제 너무 과음했나 봐 힘드네. 근데 혹시 남편분은 술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하죠. 그럼 조심해야겠다. 술 좋아하면 여자 문제까지 따라오는 경우 많거든요. 저는 피식 웃었지만 속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녀가 내민 손은 참 다정했습니다. 덕분에 낯선 헬스장에서 덜 외로웠고 언니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알 수 없는 묘한 불편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왜일까요? 그 다정한 손길이 마치 내 삶의 문을 열고 몰래 들어와 무언가를 뒤적이는 손길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15년 차 부부입니다.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기에 저에게는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점잖고 다정해 보여도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약속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는데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들어오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연락이라도 좀 하지 그랬어? 제가 차갑게 말하자 그는 신발을 벗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빴어. 바빠도 문자 하나는 보낼 수 있잖아.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 안 해? 그는 제 눈을 보지 않고 셔츠 단추를 풀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예민해? 그 말에 저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결국 말다툼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잠들어 버렸고 저는 한참 동안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서운함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헬스장에 갔을 때 제 얼굴에 그 여파가 그대로 묻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미란 언니가 러닝머신 위에서 뛰다가 저를 보더니 바로 달려왔습니다. 어머,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 별일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밤새 못 잔 얼굴인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어제 늦게 들어왔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기다리다 화를 냈더니 제가 예민하대요. 제 말을 들은 미란 언니는 순간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남편분 말없이 딱 끊는 성격이지? 밖에선 젠틀해 보여도 집에선 자기만의 규칙이 있는 사람.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래. 화날 때 말수 줄고 문 닫는 소리만 커지지 않아?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남편은 화가 나면 말은 줄어들고 문 닫는 소리로만 분노를 표현하곤 했으니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내가 괜히 아는 척 하는 게 아니야. 세상 남자들 다 같은 패턴이 있어. 그녀는 잠시 물을 마신 뒤 낮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남자한테는 맞불 작전이 필요해. 연락 안 할 땐 서윤 씨도 똑같이 해. 하루쯤 연락 끊어봐. 그러면 곧장 달려와서 찾을 거야. 남자들은 자기한테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저는 순간 묘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억울함을 정확히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든든함 뒤에는 묘한 씁쓸함이 따라왔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은 언제나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만 결국 부부 사이에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남편에게 미란 언니 이야기를 꺼낸 건 우연히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헬스장에서 배운 스트레칭을 따라 하다가 무심코 말했죠. 오늘 헬스장 언니가 알려줬는데 허리 아플 땐 이렇게 옆구리를 늘려주면 좋대? 헬스장 언니? 응, 미란 언니라고 있어. 나 운동 처음 왔다고 이것저것 챙겨주더라고. 이름이 뭐라고? 정미란. 순간 남편의 표정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사람 쉽게 믿지 마. 세상에 공짜 친절이 어디 있어. 평소 같으면 좋은 사람이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어딘가 날카로웠거든요. 마치 특정 인물을 떠올리며 내뱉는 듯한 감정 섞인 경계심이었습니다. 그냥 헬스장 언니야. 진짜 재밌고 괜찮은 사람이야. 제가 억울하다는 듯 항변하자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히 남한테 쓸데없이 사생활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특히 그런 사람들한테. 그는 그날 저녁 유난히 예민했습니다. 제가 더 물어보려 해도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뒤 동네 북카페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민들끼리 책을 한 권 정해 같이 읽고 감상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저는 남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란 언니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어머, 서윤 씨, 여기서 보네? 나도 여기 볼 일 있어서 왔는데. 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드는 순간 제 옆에 있던 정우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남편분이시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미란 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는데 남편은 잠시 말을 잃은 듯 멈칫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짧은 순간 저는 두 사람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애써 모른 척 하려는 눈빛이었고 언니는 어딘가 여유로운 듯 그 시선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를 옮겨 앉아 토론이 시작됐지만 저는 책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미란 언니의 웃음소리, 그때마다 미묘하게 흔들리는 남편의 표정. 모든 게 의심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언니랑 처음 본 거 맞아? 정우는 곧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그건 왜? 저는 말했습니다. 이상했어. 서로 아는 사람처럼 보였어. 그는 핸들을 꽉 잡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람 착각이야. 괜히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너무 단호해서 오히려 더 수상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누워 곱씹었습니다. 왜 남편은 미란 언니 이야기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할까? 왜 오늘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른 공기는 낯선 사람끼리의 그것이 아니었을까? 며칠 뒤 저는 아파트 근처 카페에 들러 남편과 함께 주말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라 손님도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서윤 씨? 미란 언니였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 테이블을 향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기서도 보네? 아, 남편분도 계시는구나.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번 북카페 모임에 이어 이번엔 우리 단골 카페라니. 이건 우연히 과하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기색을 감추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의 눈빛은 낯선 사람에게 보내는 인사치곤 묘하게 불편해 보였습니다. 반가움도 무심함도 아닌 차라리 경계심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두 분 너무 보기 좋아요.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거 부럽다. 미란 언니는 내심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는데 남편은 커피잔을 잡은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쩐지 그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다시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집 앞 천변이었습니다. 서윤 씨, 남편분이랑 산책하러 나왔구나. 안녕하세요. 천변에서 런닝을 하려고 내려가는 순간 벤치에 앉아있던 미란 언니가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네. 남편은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은 분명히 당황해 있었습니다. 남편분, 어깨가 딱 벌어졌네. 운동 좀 하셨죠? 아, 예전에도 하셨을 것 같아. 언니의 말은 그냥 칭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얼굴빛이 스르르 굳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둥대며 수건으로 땀도 나지 않은 이마를 훔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언니 보니까 왜 그렇게 불편해했어? 그냥 내가 원래 낯가려서 그래. 아니야. 낯가림이 아니라 뭔가 당황한 것 같았어.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침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억울하다며 장황하게 변명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연이 저를 완전히 흔들어 버렸습니다. 주말 저녁 저는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계산대 줄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데 제 앞줄에 선 사람이 돌연 돌아봤습니다. 어머, 또 만났네? 서윤 씨. 미란 언니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자주 마주치죠? 인연인가 보다. 그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제 장바구니 속을 힐끔 봤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안주거리와 술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소주 좋아하시나 보네. 그분 소주보단 위스키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순간 저는 손에서 장바구니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언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순간의 침묵. 언니는 곧바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남자들 다 그래. 체면 차리는 사람들은 소주보다 위스키 좋아해. 괜히 있어 보이잖아. 하지만 제 귀엔 그 말이 변명처럼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가오던 남편이 그 장면을 보고 잠시 멈칫하는 모습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 불을 꺼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헬스장에서, 마트에서.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언니의 의도된 동선일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남편과 미란 언니 사이에는 내가 모르는 오래된 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늦는 날은 이상하게도
시계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거실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똑똑 소리를 낼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뛰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지? 문자 한 통 보내볼까 하다가 결국 지웠습니다. 괜히 또 잔소리한다 소리 들을까 싶어서요. 그날은 유난히 허전했습니다. 결국 저는 헬스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땀이라도 빼야 이 답답함이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다가온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얼굴이 더 어두운데? 무슨 일 있어? 고개를 돌리니 역시나 미란 언니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오늘 늦어요. 연락도 없고 늘 있는 일이긴 한데. 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씩 웃었습니다. 남자는 그럴 때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패턴이요? 응. 처음엔 회식이라 하고 그 다음은 거래처 미팅이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다른 여자를 만난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농담처럼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언니 그런 얘기는 왜 해요? 서윤 씨, 내가 겪어봐서 그래. 남자들은 변하지 않아. 똑같은 핑계를 돌려쓰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언니는 러닝머신 속도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늦는 날은 항상 똑같지 않아? 연락 안 되고 들어오면 술 냄새. 혹시 핸드폰은 절대 안 보여주지? 저는 그 순간 등줄기로 땀이 흘렀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은 절대 제 앞에서 휴대폰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잡히면 바로 빼앗듯 챙겼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애써 믿고 넘어갔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내가 그런 남자랑 살아봐서. 남자들의 습관은 정해져 있어. 딱 보면 보여. 언니의 목소리는 묘하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위로이면서도 동시에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제가 묻자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거래처 만났어. 얘기 좀 길어졌어. 그 말에 저는 본능적으로 미란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회식, 그 다음은 거래처 미팅, 마지막엔 다른 여자. 그저 농담일 뿐이라고 애써 생각했지만 남편의 태도는 제 의심을 키웠습니다. 셔츠에 은은하게 배어있는 낯선 향수 냄새, 바지 주머니를 움켜쥔 손, 그리고 무엇보다 제 눈을 피하는 시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그 한마디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그럴 때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정말 제 남편도 그 패턴 속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괜히 언니의 말에 휘둘리고 있는 걸까요?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와 미란 언니의 예언 같은 말 사이에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상한 연결고리가 생겨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 만나야 해서 늦어.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제게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란 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여전히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밤 9시가 넘어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무작정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는데 이상하게도 제 발길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거긴 남편이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 모퉁이 카페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는 두 사람. 하얀 조명을 머리 위로 받으며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미란 언니.
그리고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있는 남자. 제 남편 정우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쥔 채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둘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웃음과 표정만으로도 낯설지 않은 친밀함이 느껴졌습니다. 낯선 이와의 대화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만이 가진 편안함. 그리고 그 순간 언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정우 씨는 여전하네. 화날 때 말없이 물만 들이키는 습관도 그렇고. 그녀가 남편의 이름을 너무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남편은 순간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왜? 이제 와서 숨긴다고 뭐가 달라져? 나랑 살 때도 그랬잖아. 기억 안 나? 그 순간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나랑 살 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남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헬스장에서 알게 된 우연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전처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듯 지난 몇 달간의 이상한 장면들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남편이 미란 언니 이야기를 유난히 불편해하던 모습, 카페에서 스친 시선, 헬스장에서, 마트에서 우연처럼 반복되던 마주침들, 모두 미란 언니의 의도된 만남이었을까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미간을 찌푸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미란 언니는 그런 그를 보며 미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왜 그래? 아직도 날 보면 불편해? 아니면 아직도 흔들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독이 가득 담긴 듯 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커피잔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보겠다는 듯 허겁지겁 자리를 떴습니다. 가슴속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미란 언니가 그렇게 집요하게 묻고 남편은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했던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순간 저는 눈물이 아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믿었던 남편, 그리고 다정한 척 다가온 언니. 그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과거를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러닝머신의 진동과 덤벨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정적뿐이었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본 장면, 아직도 제 눈앞에 선명했으니까요. 정우와 미란, 낯선 이들이 절대 지울 수 없는 그 눈빛, 그리고 나랑 살 때도 그랬잖아라는 미란의 말.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고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헬스장 문을 열자 러닝머신 위에서 밝게 웃고 있는 미란 언니가 보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서윤 씨, 오늘은 좀 늦었네. 언니가 손을 흔들었을 때 제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말도 없이 곧장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확 잡아챘습니다. 아! 언니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젖혔습니다. 헬스장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너 이제 다 알아. 네가 누군지, 왜 나한테 접근했는지. 제 목소리가 헬스장 천장을 울렸습니다. 회원들이 덤벨을 내려놓고 몰려들었고 트레이너들도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윤 씨,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놓으라니까. 미란이 버둥대며 소리쳤지만 저는 더 세게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전처였지? 내 남편 전처였잖아.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지? 헬스장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미란의 얼굴은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 전처였다.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네 남편이랑 나 원래 부부였어. 그게 뭐?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뒤집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목소리가 제 귀를 찢었고 사람들의 눈길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자꾸 우리 남편 얘길 물어보고 싸움 날 때마다 좋아한 거구나. 제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섞여 떨렸습니다. 미라는 머리채를 겨우 뿌리치더니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올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서윤 씨, 이제야 눈치챘어? 난 궁금했어. 정우가 어떤 여자랑 사는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게 보고 싶었거든. 헬스장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트레이너들은 차마 말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들릴 만큼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왜냐고? 그 인간이 나를 어떻게 버렸는지 알아? 나를, 내 딸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둘을 감싸며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정우는 네 남편은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인간이야.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은 힘을 잃었고 헬스장 바닥은 마치 구덩이처럼 저를 삼켜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안에서 새로운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분노, 그리고 진실을 끝까지 들어야겠다는 결심. 헬스장에서의 난투극은 결국 트레이너들과 회원들이 끼어들어 겨우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트레이너의 목소리가 헐떡이는 숨소리 사이로 울렸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리채가 헝클어진 미란 언니와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는 저. 사람들의 시선은 칼날 같았지만 그 순간 제겐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실을 들어야 한다. 끝까지. 우리는 결국 근처 카페로 옮겨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얼굴은 달아올라 있었지만 더는 피할 수 없는 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노려보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왜 나한테 다가왔어? 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어. 내가 노린 건 정우였어.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손가락은 커피잔을 하염없이 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날 어떻게 버렸는지 넌 모르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린 20년을 같이 살았어. 나는 그 사람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고 믿었어.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지. 그 사람이 내 절친이랑 바람이 나 있다는 걸. 순간 제 호흡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절친이랑? 그래. 내가 제일 믿었던 친구. 내 결혼식에서 부케까지 받았던 정말 친한 친구. 미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오래된 상처의 흔적이었습니다. 정우는 결국 나를 처참하게 버렸어. 집에서 쫓겨나듯 내쫓고 친구와 새 삶을 시작했지. 나는 아무것도 못 지켰어. 그녀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나는 그냥 불쌍한 여자가 돼버렸어. 그 사람은 웃으면서 내 옆을 떠났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어지는 말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난 다짐했어. 언젠가 그 인간의 인생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행복해지는 꼴 절대 두고 보지 않겠다고. 저는 차가운 커피잔을 두 손으로 붙잡은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절친과 바람을 피우고 아내를 그렇게 버렸다니. 제가 알고 있던 정우는 점잖고 온화한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말은 그 이미지를 산산이 부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게 다 사실이야? 제가 간신히 묻자 미라는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사실? 나도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너무 잔인하고도 끔찍한 사실이야. 그녀는 눈물을 꾹 참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 너를 이용했어야 했어. 네가 잘못한 건 없지만 네 옆에 있는 그 인간이 내 모든 걸 잃게 만들었으니까. 순간 제 안에서 두 감정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쪽은 미란을 향한 분노. 나를 속이고 남편에게 다가와 흔들고 모든 걸 뒤엎으려 한 그녀의 행위에 대한 분노. 하지만 다른 한쪽은 그녀를 향한 이상한 연민이었습니다. 버림받고 모욕당하고 절친에게까지 배신당한 여자.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지금까지도 복수만을 붙잡고 살까. 그래서 날 속이고 다가온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옆에서 너희 부부를 지켜보면서 그 인간을 무너뜨릴 기회만 기다렸어. 네가 날 원망해도 돼. 하지만 기억해. 진짜 괴물은 네 남편이야.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제 가슴을 먹먹하게 짓눌렀습니다. 미라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커피잔에 맺힌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렇게 끝이 났다면 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조차 힘을 잃은 듯 깊은 절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내 딸, 나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 시험관 8번 만에 어렵게 가진 소중한 딸. 그 애한텐 아빠가 세상의 전부였어. 정우만 바라보고 정우만 따라다녔지. 내가 아무리 말려도 그 애는 우리 아빠는 최고야라고 믿었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그 애가 아빠의 배신을 알아버렸어. 집에서 싸움이 터지고 내가 울부짖고 그 인간이 문을 박차고 나가던 날 애가 다 듣고 있었어. 미란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애가 울면서 나한테 물었어. 엄마, 아빠는 이제 안 와? 우리를 버리는 거야?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줬어야 했을까? 난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안아주기만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며칠 뒤 그 애가 일기를 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더라. 아빠는 엄마와 나를 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지?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미 끝을 짐작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떨렸습니다. 미라는 한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애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중학교 2학년. 꽃처럼 예쁜 나이에.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훔쳤습니다. 나는 울 힘조차 없었어. 장례식장에서 내 딸의 얼굴을 보면서도 눈물이 안 났어. 대신 속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았어. 분노, 분노, 또 분노. 세상이 다 무너져도 좋으니 정우, 그 인간만은 무너뜨려야겠다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죽은 건 정우 때문이야. 바람 피운 것도, 가정을 버린 것도, 결국 그 애의 마음을 찢어놓은 것도 다 정우야. 그 인간이 내게서 남편도, 친구도, 딸도 다 빼앗아 갔어. 난 살아남은 게 기적이야.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울고 있는 미란의 모습이 더 이상 단순히 전처나 적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빼앗긴 무너져 버린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난 네 옆에 다가간 거야. 미라는 제 손등을 덥석 잡았습니다. 서윤 씨, 난 서윤 씨가 싫어서 접근한 게 아니야. 정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어. 그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두면 내 딸이 너무 불쌍하잖아.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인간을 괴롭힐 거야. 그녀의 눈빛은 피눈물이 맺힌 듯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분노와 연민, 혼란과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정우에 대한 깊은 불신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믿어왔던 그 사람, 정말 그렇게 잔인한 인간이었단 말인가? 머릿속에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미란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의 눈물과 떨림이 증거였습니다. 저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복수심은 과장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걸 잃고 심지어 딸까지 빼앗긴 여자의 분노. 그 비극의 끝에서 태어난 복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 이유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는 밤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은 마치 제 눈물을 대신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와 미란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결국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날 원망해도 좋아. 세상이 날 뭐라 욕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난 이미 잃을 거 다 잃었으니까. 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 정우. 그놈은 그냥 벌만 받아선 안 돼. 그놈한텐 진짜 지옥을 보여줘야 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옥. 그래. 지옥. 아내도 잃고 딸도 잃고 재산도 잃고 체면도 잃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도 살아있어야 하는 그 지옥 말이야. 미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절망에 잠식된 여자가 아니라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짐승 같은 생존 본능을 보았습니다. 난 바보가 아니야. 정우가 날 버린 날부터 난 그 인간의 인생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살았어.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거래를 하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10년 넘게 그 인간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 그리고 최근에도 역시나 똑같더라. 무슨 말이에요? 미라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지금도 바람피고 있더라. 서윤 씨는 아직 모르는구나. 정우, 젊은 여자랑 호텔 드나들어. 나한테 사진까지 있어.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제 앞에 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우가 젊은 여자와 나란히 호텔 로비를 지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우의 손은 여자 허리춤을 은근슬쩍 감싸고 있었고 여자는 웃으며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지난주 금요일. 정우가 너한테 거래처 미팅 있다고 했던 날. 그때 카페에서 정우랑 나랑 같이 있는 거 봤지? 내가 낮에 호텔에서 정우 사진을 찍고 저녁에 협박하려고 불러냈었어. 정우는 내가 자기 뒷조사를 하고 있는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거든. 순간 제 폐가 조여들어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거실에서 한없이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는 거래처 미팅이라 했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는 호텔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알겠지? 이게 정우야. 네가 믿고 의지했던 그 인간.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습관이야, 본능이야. 그 인간은 여자를 절대 못 끊어.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 모멸, 배신감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 연락 한 통 없이 늦게 들어오던 밤들, 핸드폰을 꽉 쥐던 손, 미란을 보며 흔들리던 시선들. 그 모든 것이 한 줄기 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란은 제 두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자. 너는 아내로서, 나는 버려진 전처로서 둘이 같이 그 인간을 무너뜨리자. 나는 나의 복수를 위해서도 너를 만났지만 나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 특히 서윤이, 너는 절대로 나처럼 상처받아서는 안 돼. 그녀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절망과 분노로 달궈진 열기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지키고 싶어 애써왔던 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의 말이 무섭게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끔찍할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언니, 그럼 제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복수는 시작되는 거야. 방법은 많아. 내가 그 인간의 치부를 누구보다 잘 알거든. 비리, 여자, 돈 다 쥐고 있어. 넌 아내니까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우리 둘이 손잡으면 그 인간은 끝이야. 그녀의 눈빛은 밤비보다 더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편을 벌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에게 진짜 지옥을 선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그러나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미란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 카페 구석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은 우리. 분노와 배신감은 이미 복수의 동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아직 다 말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잠시 파일을 찾더니 제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수많은 캡처 화면과 문서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제가 묻자 미라는 낮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우의 진짜 얼굴. 정우는 여자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그놈은 돈에도 환장한 인간이야.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얼굴 들이밀면서 온갖 뇌물과 비리에 얽혔지.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뇌물? 그래. 지금 다니는 회사 있잖아. 거기 납품업체 선정할 때 뒷돈 받았어. 내가 그 증거를 쥐고 있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다만 내가 먼저 터뜨리면 나만 미친년 될 테니까 참고 있었을 뿐이지.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기, 이 이메일 봐. 거래처 대표한테서 지난번 건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메일. 근데 거기에 붙은 송금 내역 억 단위야.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 그 인간 개인 계좌야. 저는 핸드폰 화면을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 금액, 날짜. 모두 구체적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뇌물이잖아요. 제가 중얼거리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건 일부에 불과해. 정우는 늘 깨끗한 척했지만 뒤로는 더러운 짓을 수도 없이 저질러 왔어. 관공서랑 거래할 때도 뒷돈 쓴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모아둔 자료면 충분히 검찰 수사 들어가. 저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불륜남일 뿐 아니라 파렴치한 범죄자라니 배신감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미란이 제 손등을 톡 치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이제 알겠지? 그 인간은 단순히 바람둥이가 아니야.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썩어 빠진 놈이야. 내가 이 증거를 다 모아둔 이유가 뭔 줄 알아? 바로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언니 이거 정말 다 사실이에요? 조작 같은 건 아니고. 서윤 씨, 미라는 씁쓸하게 웃으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딸이 죽은 그날부터 난 하루하루 살아온 게 아니라 버텨왔어. 그 인간을 무너뜨릴 날만 기다리면서. 조작이라면 내가 왜 이 지옥 같은 세월을 버티겠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이라는 건 증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눈에서 먼저 읽히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이 불륜남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치욕스러웠는데 이제는 범죄자라는 것까지 알게 되니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확실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간단해. 네가 이혼 소송을 걸어. 내가 증거를 줄게. 위자료랑 재산 분할 네가 다 가져가. 그리고 난 검찰에 이 증거들을 흘리면 돼. 그러면 정우는 재산도 가족도 사회적 지위도 다 잃고 결국 감옥에 갈 거야.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몰락을 예고하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철저한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남편이 아니라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공동의 적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조차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정우는 정장 차림에 특유의 번듯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 웃음은 이미 초라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판사 앞에 앉아 있는 그는 더 이상 당당한 가장도 회사에서 존경받는 임원도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서류를 넘기더니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원고 측 제출한 증거를 다시 확인합니다. 남편의 불륜 정황이 담긴 사진과 통화 녹취 맞습니까? 제 변호사가 당당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판장님. 피고는 명백히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순간 스크린에 정우와 젊은 여자가 호텔 로비에서 웃으며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미란이 또 언제 찍었는지 테라스에서 다른 여자와 키스를 하는 장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법정이 술렁였고 제 가슴은 시원하게 뚫려왔습니다. 정우는 급히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업무상 미팅차 동행한 건데.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호텔 테라스에서 업무상 미팅이라 납득하기 어렵군요. 그 순간 정우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이미 싸움은 기울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심리에 들어가자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미란이 넘겨준 계좌 내역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피고 명의 계좌에 수억 원 단위의 자금이 입금되었으나 이 중 상당액은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는 다시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의 70%를 분할하여 지급하시오. 위자료 또한 청구액 전액을 인정합니다. 그 순간 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제 손으로 넘어가는 판결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회사 사무실에서 갑작스레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김정우 씨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결백합니다. 이건 음모예요. 정우가 소리치며 몸부림쳤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회사의 직원들은 경악한 눈빛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임원이 이제는 범죄자로 끌려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뉴스 속보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명 기업 임원 김정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그의 얼굴은 기자들의 카메라에 찍혀 대중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 속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망함보다는 묘한 해방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나의 남편도 누군가의 존경받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추악한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서윤과 미란이 손잡고 그려낸 첫 번째 그림일 뿐, 앞으로 그에게 남은 건 진짜 지옥뿐이었습니다. 철창이 덜컥 잠기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어깨는 절망스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고급 양복 차림으로 회의실을 주름잡던 남자가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낡은 슬리퍼를 끌며 좁디 좁은 옥방에 들어선 것입니다.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시멘트 벽, 삐걱대는 철제 침대, 얇은 담요 한 장. 그가 평생 쌓아올린 부와 명예는 단 몇 주 만에 사라졌고 남은 건 이 음습한 방 한 칸뿐이었습니다. 야, 신참. 거기 앉아. 이미 방 안에 있던 재소자가 콧소리를 섞어 말했습니다. 정우는 굴욕을 느끼며 조용히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십 년간 남들을 지휘하고 명령만 하던 그가 이제는 범죄자, 무리 속에서 눈치를 보며 앉아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감자들의 코고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쇳소리, 교도관의 발걸음이 섞여 음산한 합주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교도소 신문에 실린 기사가 수감자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김정우 수백억 뇌물비리 연루. 수감자들은 그 기사를 들고 낄낄거렸습니다. 에이, 이 양반 여기서도 잘난 척 하려나 봐. 돈 그렇게 긁어 모으더니 결국 여기로 왔네. 정우는 이를 악물고 모욕을 참았지만 속은 시뻘겋게 타올랐습니다. 하루는 면회실로 불려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 미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승리와 서늘한 연민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 잘 지내? 미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칼처럼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우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사람 인생 망가뜨려 놓으면 언젠가 자기 차례가 온다는 거. 정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분노와 굴욕을 삼킨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오는 복도에서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오직 수감번호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이 구속 수감된 지 일주일 뒤 저는 오랜만에 고요한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낯설게 조용한 집, 들리지 않는 다툼과 핑계의 목소리.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이 제품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꽃다발, 다른 손에는 아무 표정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엔 음모도 증거 파일도 치밀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여자의 낡은 마음만이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 씨,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사실 서윤 씨 옆에 다가갈 때 나도 괴로웠어. 서윤 씨를 속이고 흔들리게 하고 결국 서윤 씨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또 고맙기도 해. 서윤 씨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내 딸의 한을 풀 기회도 내 인생을 되찾을 용기도 얻지 못했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꾸며낸 기교가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눈가를 훔치며 이어 말했습니다. 서윤 씨, 난 이제 떠나야겠어. 여기선 내 상처가 너무 많아. 이 동네, 이 도시, 이 공기까지도 다 정우와 내 딸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어. 더는 버틸 수가 없어. 제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녀가 떠난다는 게 어쩐지 두렵고도 허전했습니다. 언니,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미라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힘들 거야. 우리가 공유한 건 복수였지 평범한 인연이 아니었잖아. 하지만 서윤 씨, 하나만 기억해줘. 서윤 씨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야. 끝까지 싸워서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이야. 그 용기가 앞으로 서윤 씨의 삶을 빛나게 할 거야.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작은 꽃다발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나 대신 우리 딸이 주는 감사의 인사. 그리고는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려 고개를 돌리며 짧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천천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저는 꽃다발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미란의 뒷모습은 슬프도록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고 결국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조용히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내게 남긴 건 사랑이 아니라 배신, 상처, 그리고 끝없는 모멸감이었습니다. 나는 한때 그를 믿었고 그 믿음은 내 삶을 흔적도 없이 무너뜨렸습니다. 복수는 그를 감옥에 보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내가 내 존엄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손으로 정의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존엄이 그를 가장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란 언니, 처음엔 증오했습니다. 내 가정을 흔들고 내 마음을 뒤흔든 여자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녀는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딸마저 잃은 절망 속에서 살아남은 너무도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내 존엄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미란 언니 덕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나는 끝까지 속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나는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함께 이상하게도 고마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면서 남긴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서윤 씨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야. 끝까지 싸워서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이야. 저는 창밖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새벽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철창 안에서 하루하루 무너져 가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나의 존엄을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미란 언니라는 거울을 만났습니다. 증오와 연민, 원망과 감사가 뒤섞인 이름.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또 다른 인연. 복수는 결국 나를 다시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는 원망과 고마움을 동시에 남기고 떠난 한 사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다음 이야기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행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복 많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